거대한 중국 백주 시장에는 나름의 이름을 붙인 백주가 2만 종 혹은 3만 종 가까이 유통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숱한 백주들이 소비자들의 눈에 떠이려면 나름의 특색이 있어야 되겠죠.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사람 이름을 붙인 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이름이라면은 낯익어서 반갑고 전혀 생소한 이름이 눈에 떠일라 치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에 술을 또 유심히 살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병이라든가 라벨의 어떤 디자인 같은 것이 눈길을 끄느냐 않느냐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5천년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은 거의 다 그 이름이 백주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천 년 봉건 시대를 거친 중국이다 보니까 숱한 황제들이 있겠죠. 그들 중에 누가 또 술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도 저한테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술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황제들은 대표적으로 한무제라든가 송나라를 건국한 조광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이 주원장주에 대한 술이 되겠습니다. 주원장, 명태조입니다. 1328년에 태어난 이 주원장은 그 생애의 우여곡절 때문에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하여 그에 대한 드라마니 소설이니 영화가 수도 없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명나라 시기와 우리나라의 조선 시기가 거의 겹쳐집니다. 명나라가 20년 정도 앞서 건국되고 그 후에 태조 이성계의 조선이 건립되기 때문입니다.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보다 7년 앞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역사상에서는 평민 출신이었다가 황제가 되니까 많습니다만은 이 주원장처럼 가장 밑바닥 신분의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안희성 평양 출신인데 주원장의 부모는 땅 가진 주인의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지극히 가난했어요. 새끼 끼니를 챙겨 먹는 때보다 굶는 때가 더 많았다고도 합니다. 주원장도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가지고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원장 14살 때였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는 판에 메뚜기 떼가 온 들판을 덮쳐버려 가지고 먹을 것을 한 톨도 남겨놓지 않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무렵 주원장의 어머니 아버지도 거의 같은 때에 세상을 떠납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던 주원장은 16살 나이에 근처에 있는 각황사라는 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절간 화장실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는 잡일을 하면서 겨우 끼니를 잊습니다. 그런데 그 절간마저도 황폐해지고 맙니다. 절을 나온 그는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호북성 지역을 두루 헤매고 다니고 또 하남성을 돌고 이렇게 3년간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가 군사를 일으키고 황제가 됐을 적에 가장 소중했던 자산이 이 3년간의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견식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원나라 지배 상황이었어요. 몽골족들이죠. 그들이 중국 대륙을 점령해서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 원나라 통치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생겨난 것이 홍건군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홍건적이라고 하는 그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무리들입니다. 주원장도 25살 때
이 홍건적에 들어갑니다. 곽자항 부대에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다 보니까 곽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주원장이 단지 용맹만 무상했다고 해서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라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재들을 알아보고 그 인재를 크게 사용을 할 줄 알았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선장이라는 선비인데 유비의 참모 제갈량처럼 그를 중용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이선장뿐 아니었죠. 유기라든가 송념 같은 당대의 최고 인물들을 자기의 휘하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원장이 중국 대륙의 중요지들을 거의 다 차지하여 황제에 오른 것이 40살 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나라의 건국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천하를 통일하고 황권을 강화하면서 백성들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합니다. 반란군을 이끌 때부터 부대가 양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다스렸던 황제인지라 황위에 오른 후에도 신하들의 부정부패, 권력 남용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원장은 황제에 오른 후에도 숱한 사람들을 죽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나라를 만든 주원장, 수도를 남경으로 정했습니다. 당시는 검릉이라고 했어요. 비옥한 농토가 사방에 펼쳐져 있고 남경성 자체가 장강, 양자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외적을 방하기에도 쉬운 곳이 이 남경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술이 주원장주라고 했죠. 이 주원장주가 남경에서 나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원장주는 아니지만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남경에 머무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제가 자주 이용하던 마대를 갔는데 진열장에 전에 못 보던 그리고 술병 자체가 아주 특이한 술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보니까 조그마한 술병인데 주원장주라고 되어 있어요.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속으로 혼자 짧게 감탄했습니다. 와, 전에 못 보던 주원장술이 여기 있구나. 값을 보니까 한 병에 12안 밖에 안 해요. 우리 돈 2,000원 밖에 안 해. 그래서 얼른 한 병 달라 그랬습니다. 술병 자체가 병이 아니고 등산을 가고 할 때 간혹 사용하는 수통 형식의 그게 있죠. 납작한 플라스크라고 하던가요. 휴대용 술병입니다. 술병을 재활용해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마음으로 술을 사갖고 제 숙소로 돌아와서 한 잔을 마셔봤습니다. 술값이 하도 저렴했기 때문에 물론 큰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은 와, 정말 마시기 곤란할 정도로 독하고 도수와 관계없이 독하고 거칠었어요. 향도 뭐도 없어요. 우리 막소주란 말을 하죠. 질이 낮은 소주를 막소주라고 하는데 그처럼 중국에도 빼갈 중에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가난한 일용 근로자들이 즐겨 마시는 술들이 이런 술들일 것입니다. 한 잔 마시고 나는데 도저히 두 잔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물에다가 아주 독한 알코올만 타버린 그런 술 같은 느낌. 이야, 이런 술도 있구나.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술병을 살펴봤습니다. 남경에 있는 주원장 주업이라는 데서 생산한 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술회사는 자체적인 주원장주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외지의 술들을 받아다가 다른 상표까지 붙여갖고 판매도 하는 대행회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으로 자기네가 이 주원장
술을 만든 까닭을 설명을 했는데 2006년도 남경 성은사 터에서 발굴된 명나라 술 항아리의 술들을 재현해 보려고 했다라고 큰 자랑을 적어 놨습니다. 저는 그 소개글을 읽다가 의문이 들어서요. 500년 전 명나라 술이 그대로 항아리에 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고고학적 대발견이었을 텐데 왜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곡해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은사라는 절이 남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터가 발굴된 것이 2000년이 아니고 2006년이었습니다. 고고학계에 의해서 북경의 성은사 터가 발굴되었는데 거기에서 10개의 술 항아리가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들은 없었어요. 이미 항아리 속에는 진흙과 물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술은 없고 술 냄새는 풍겨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었어요. 어떻게 절터에서 술이 나올 수가 있을까? 스님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의문이 또 들 수 있죠. 그건 또 이유가 있었어요. 원나라가 북경을 점령한 후에 어떤 권세에 있는 황관이 그 절터를 수용해가지고 자기네 별장으로 서버렸어요. 그 이후에 원나라가 쫓겨나면서 거기가 시장터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 밑에 있는 술 항아리들은 아마 황관 집에서 쓰던 것 아니면 시장의 어떤 상점이 쓰던 것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 주원장 주업에서 선전하는 것은 500년 전 성은사 터에서 나온 명나라 시기의 그 술들의 향과 맛을 우리 술이 재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력을 많이 들여가지고 명나라 시기의 그 소주, 백주를 재현했다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마셔본 그 주원장주는 막소주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후 제가 서안을 여행을 할 적에 남경에 있던 제 학생들이 몇 명 그쪽으로 합류했는데 그들이 또 기념이라고 히플라스크에 주원장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셔보자. 그 맛이 또 어떤가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마셔봤는데 여전히 독하고 거칠고 휘발유 냄새가 나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렁뱅이 생활, 즉 가장 밑바닥 신분에 있던 주원장이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그리고 나름으로 커다란 업적을 남기면서 나라를 평온하게 지켰는데 70에 1000명까지 누리다가 세상을 등졌는데 그를 아무도 아직도 영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요. 자신의 목적과 또 이익과 권세를 위해서는 참혹한 형벌까지 함부로 사용했던 황제가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된 주원장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위해 갖고 크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거나 부정부패 혹은 양민약탈 이런 죄목에 대해서는 살벌한 형벌을 시행하곤 그랬습니다. 예컨대 성상호유용의의 부패에 관련된 죄인들 15,000명을 처형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이용했던 이선장이를 모욕죄로 걸어가지고 3만 명을 처벌한다거나 자기와 함께 전공을 세웠던 남옥을 처형하면서 15,000명을 죽이고 합니다. 방금 제가 대충 읊은 사람의 숫자마도 7만 명이나 되죠. 이렇게들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나갔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아끼던 태자가 죽어버리고 손자한테 황위를 이으려고 할 적에는 이 어린 손자가 황제가 되었을 적에 걸거적거릴 수 있는 모든 신하들을 미리 다 죽여놓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명 한 명씩 또 처단해 나가는 그런 잔인한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주원장도 넓고 병들었습니다. 마침내 숨을 지는데 스스로 은명하기를 나의 비빈들을 내 무덤에 같이 묻어라 그럽니다. 순장을 명령합니다. 황제나 귀족이 죽으면은 자기를 모시던 여인네들과 노예들까지 살아있는 채로 한꺼번에 죽이는, 무덤 속에 넣어서 죽이는, 그게 바로 순장제도였죠. 수천 년 동안 끊어져 있던 제도를 다시 끄집어내 갖고 시행한 이가 바로 주원장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46명의 비빈들을, 비와 빈들을 함께 순장시켰다고 합니다. 그 여자들을 잘 먹인 뒤에 일렬로 쭉 세우고 거기에 걸상 하나씩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여인네들이 거기에 올라서 가지고 있으면 환관들이 줄을 내려갖고 목을 걸어주갖고 걸상을 빼내는 그런 잔인한 짓거리였습니다. 거기를 거부하면은 목을 졸라 죽였어요. 처음 남경을 찾아오는 이들이 꼭 가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명효령이라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황제릉인데 바로 주원장이 묻힌 곳입니다. 거대한 산림 속에 궁전처럼 꾸며져 있는 무덤입니다. 25년에 걸쳐서 공사를 벌였고 동원된 인원만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의 황제릉들이 많이들 도굴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데가 이 명효령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내부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비밀스러운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대하고 산 하나 자체가 무덤입니다. 장례식 때부터 이 주원장은 이 도굴에 대한 방책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걸 옛날 황제들이 즐겨 사용했는데 미혼진이라 그럽니다. 상녀가 한 군데만 성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남경을 둘러싼 그 남경성에 크고 작은 문이 13개 문이 있습니다. 황제의 상녀가 나가던 날 그 13개 문으로 다 상녀가 하나씩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종을 해가지고 상녀가 빠져나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황제의 관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아무도 모르게끔 하려고 이런 방편까지 사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욕심도 많았고 잔인하고 포악스럽기도 했던, 다른 한면으로는 인자한 면도 있었던 그런 황제의 양면성, 이중성, 삼중성이 후대인들이 주원장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독하고 거칠고 향도 맛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화끈한 취기를 올려주는 싸고 넉넉한 주원장주를 마시면서 혹여 술회사에서도 주원장의 캐릭터를 생각해보고 이런 술을 일부러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던 것입니다. 남경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가지 않는 곳이 또 남경입니다. 혹여 남경을 여행하실 적에는 꼭 그 자금산에 있는 명효령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기념삼아 거독하고 거칠기만 한 주원장주도 한두 잔 맛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